가족석에 앉지 말고 구석에 박혀 있어라. 검사사돈 보기에 창피하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오늘 하루만 해도 제가 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 검사 집안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남편 경석까지 제 등을 떠밀었을 때 저는 더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호텔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 전면 취소해주세요. 비용은 예정대로 지불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드레스 차림으로 하객들 앞에서 펑펑 우는 시누이를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족석에도 앉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죠. 제가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은서희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희라고 합니다. 청담동에서 은서희 한복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바늘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오늘은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2025년 봄이었습니다. 시누이 경미의 결혼식이 열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청담동 특급 호텔에서 말이죠. 저는 그날 새벽 5시부터 공방에 나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경미가 입을 한복과 이부 드레스, 그리고 연애 음식부터 스냅 사진 촬영까지 모든 비용을 제가 댔거든요. 실장님, 오늘 촬영팀은 몇 시에 도착하나요? 문아린 실장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10시에 도착해서 세팅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님, 호텔 쪽에서 확인 전화 왔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VIP 패키지 준비 완료됐고 신부 가족분들 특별 대우해드린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경석이 원단 수입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해서 살려낸 게 벌써 이렇게 오래됐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경미의 유학 비용 생활비, 그리고 오늘 결혼식까지 따져보면 제가 이 집에 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였죠. 오전 9시 호텔 신부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조윤경 여사가 이미 와 계셨어요. 67세인 시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의 서울대 타이틀에 목숨을 걸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경석이 서울대 나온 것도, 경미가 외국에 유학을 간 것도 모두 어머님의 자랑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왔구나. 경미는 아직 메이크업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시장통에서 바느질로 성공한 며느리라는 시선 말이에요. 서희야. 네, 어머님. 오늘 검사님 집안에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 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인데, 너는 오늘 가족석 말고 뒤쪽에 앉아라. 제 손이 가방끈을 잡는 힘이 조금 세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다. 구석에 박혀 있어라. 검사 사돈 보기에 창피하니까 그 순간 신부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메이크업을 받던 경미도 스타일리스트도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가족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너는 그냥 구석에서 밥만 먹고 가면 돼. 경미가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말을 보탰어요. 옳게 언니, 사진에도 나오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요. 사진에도 나오지 말라고요? 네. 신랑 쪽에서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그때 남편 경석이 들어왔습니다. 44세인 경석은 요즘 들어 도박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보, 왔네. 어떻게 됐어? 뭐가요? 아니야. 그냥. 시어머니가 경석에게 방금 전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석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검사 집안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까지 저를 뒤로 밀어내는구나. 10년간 이 집의 빚을 메우고 시누이 유학비를 대고 오늘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제가 댔는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준비해야지. 서희야, 너는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결혼식 비용 전액 지불자를 구석에 앉히라고 함. 가족 사진 촬영 금지. 이 집의 규칙이 무엇인지,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기록해두기로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요. 신부 대기실 문틈으로 연회장의 가족석이 보였습니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그 자리에 제가 앉을 곳은 없다는 거였죠.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드린 제 돈으로 차려진 그 자리에 말이에요. 저는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을 나온 저는 호텔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예식이 시작되기까지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었죠. 라운지의 한적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호텔 대표에게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은서희입니다. 아, 서희님. 오늘 큰일이시네요.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실례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 전면 취소해 주세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죄송한데 취소라고 하셨나요? 네. 대관, 연회 음식 모든 걸 취소합니다. 비용은 예정대로 지불하겠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이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시간 내로 공식 공지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문아린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어디세요? 공방에 있는데요. 왜요? 직원 2명 데리고 호텔로 오세요. 신부 한복이랑 이부 드레스 회수해야 해요. 회수요? 무슨 일이?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스냅사진 업체 스드메 전체 취소 공문 발송해 주세요. 문아린 실장은 10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하겠어요. 세 번째 전화는 제가 거래하는 플라워 업체에게 걸었어요. 사장님, 은서희예요. 오늘 청담 호텔 웨딩 부케 전체 회수 부탁드려요. 네. 갑자기 왜? 비용은 그대로 드릴 테니까 1시간 내로 회수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기분이었죠. 10년 동안 쌓여온 것들을 말이에요. 30분 후 문아린 실장이 직원 2명과 함께 도착했어요. 대표님, 무슨 일인지 설명 좀. 구석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돈 낸 사람 보고 문아린 실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한복이랑 드레스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문아린 실장과 직원들이 움직이는 동안 저는 로비에서 대기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신부 대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감히 누가 여기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희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경미 옷을 가져간다는데 뭔 소리야? 문아린 실장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복과 드레스는 이미 회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것이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것이라니 뭔 소리야. 제가 맞춰드린 한복이고 제가 주문한 드레스예요. 당연히 저희 거죠. 경미가 속옷 차림으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올케 언니, 이게 뭐예요? 결혼식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구석에 앉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구석에 앉을 사람은 결혼식을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때 경석이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시라니 반갑네요. 아까 저보고 뭐라고 하셨죠? 그건 검사 집안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서희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우리 집 체면을 생각해봐. 체면이요? 어머님, 체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호텔 직원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손님들께 공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뭔데요? 오늘 예식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안내 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경미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안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회 음식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하객분들께 양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직원이 나가자 경석이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미쳤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건 당신들이에요. 10년 동안 당신들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감히 우리한테 돈 타령을 해. 타령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이 집에 드린 돈의 기록들이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경석 씨 회사 인수비, 경미 씨 유학비, 생활비, 그리고 오늘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제 돈이에요. 경미가 울면서 말했어요. 올케 언니, 제발. 결혼식을 망치지 마세요. 망친 건 제가 아니에요. 돈 낸 사람을 구석에 앉히려고 한 사람들이죠. 5분 후 호텔 전관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청담 호텔을 이용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결혼식이 신부 측 사정으로 인해 전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방송이 끝나자 호텔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온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신부 측 사정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로비로 향했어요. 경미가 속옷 뒤에 가운만 걸친 채로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올케 언니, 제발 돌이킬 수 없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서 경미의 울음소리가 특히 크게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죠. 경미 씨, 제가 뭘 돌이켜야 하나요? 결혼식이에요. 도진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객들은 다 왔는데,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경미의 예비 신랑인 검사 한도진이었습니다. 39세인 그는 평소에도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도진은 가운 차림으로 로비에 서 있는 경미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도진아, 올케가 갑자기, 올케. 도진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희예요. 무슨 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해요. 결혼식 비용을 낸 사람을 구석에 앉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도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구석에 앉히라고요? 그때 시어머니와 경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며느리인데 갑자기 미쳤어요. 우리 경미 결혼식을 망쳤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보였죠. 며느리가 시댁 행사를 망쳤다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10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해놓고는 마지막에 이러네. 경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거짓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저한테 구석에 앉으라고 하신 거 사실이잖아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구석에 앉으라고? 결혼식 비용을 낸 사람한테? 도진이 경미를 보며 말했어요. 경미 씨, 이게 사실인가요? 도진아, 그게. 대답해 주세요. 경미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도진의 표정이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결혼식 비용을 낸 분을 구석에 앉히라고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도진아, 그건 어머니가 검사님 집안을 생각해서. 집안요? 도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서희 씨, 혹시 이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관비 800만 원, 연회비 1200만 원, 한복과 드레스 500만 원, 스냅 사진 300만 원, 기타 비용까지 합쳐서 총 3천만 원 정도였어요. 하객들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3천만 원을 냈는데 구석에 앉으라고? 말이 되나? 도진이 경미를 보며 말했어요. 경미 씨. 응? 죄송하지만 이 결혼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결혼은 제 가치관에 맞지 않아요. 경미가 도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진아, 아니야.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죠.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도지는 경미의 손을 뿌리치고 호텔을 나갔어요. 경미는 가운 차림으로 그를 따라가려다가 호텔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아가씨, 이 차림으로는 밖에 나가실 수 없어요. 경미가 로비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았어요. 언니 때문에 내 결혼이.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눈빛이었죠.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봤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경미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경미 씨를 구석에 앉으라고 했나요? 그건 제가 경미 씨 보고 사진에 나오지 말라고 했나요? 모든 건 어머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낸 돈으로 나를 구석으로 밀어낸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하객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경석이 제 앞에 왔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멈춰야 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사람들이 볼 만한 일을 하시지 그랬어요. 여보, 저는 이제 집에 가겠어요. 수고하세요. 저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어요. 뒤에서 경미의 울음소리와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혼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조금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사건 일주일 후, 저는 청담동 공방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경석이 매일같이 공방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은서희, 나와. 월요일 아침 9시 경석의 목소리가 공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고객들이 놀라서 쳐다봤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아린 실장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대표님, 이러면 안 돼요. 고객들이 불편해하시고. 알아요. 처리하죠. 저는 1층 작업실에서 올라가 경석과 마주섰어요. 뭐예요? 뭐긴 뭐야. 내가 우리 집 망신을 다 시켰잖아. 망신은 누가 시켰죠? 야, 은서희. 10년 동안 부부였는데 이럴 거야?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경석의 팔을 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앉기는 뭘 앉아. 너 때문에 경미가 결혼도 망쳤고 우리 집 체면도 땅에 떨어졌어. 경미 씨 결혼이 망한 건 제 탓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탓이야? 구석에 앉으라고 한 사람들 탓이죠. 경석이 책상을 쳤어요. 야,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사과해.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경미한테도 사과해. 저는 의자에 앉아 경석을 바라봤어요.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못했잖아. 결혼식을 망쳤잖아. 경석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뭔데? 당신은 제가 구석에 앉으라는 말 들었을 때 뭐라고 했죠? 경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검사 집안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했죠? 10년 동안 당신 빚 갚아주고 신우이 유학비 대주고 결혼식 비용까지 낸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경석이 말을 바꿨어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을 아예 취소할 일은 아니었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참았어야지. 또 참으라고요? 저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10년간 이 집에 들인 돈의 기록들이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당신네 집에 제가 들인 돈 전부 정리한 거예요. 총액이 얼마인지 보실래요? 경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왜 정리했어? 참으라고 할 때마다 꺼내보려고요. 그때 경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화면에 카지노 VIP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경석 씨. 뭐, 도박하고 있죠? 뭔 소리야? 방금 문자 봤어요. 경석이 휴대폰을 감쪽같이 숨겼어요. 아무것도 안 봤을 텐데 카지노 VIP라고 떠 있었어요. 그건 스팸이야. 저는 문아린 실장을 불렀어요. 실장님, 잠깐 들어오세요. 문아린 실장이 들어오자 저는 말했어요. 오늘부터 경석 씨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네. 경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은서희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내가 이 회사 이사잖아. 명목상 이사였죠.
실제로는 제가 모든 걸 운영했고요. 야, 너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회사 출입 금지하고요. 경석이 저를 붙잡았어요. 은서희, 진짜 이럴 거야? 부부인데. 부부라는 말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아세요? 그럼 이혼할 거야?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라고? 네,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경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은서희, 내가 나를 버리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 내가 없으면 너는 그냥 시장통 바느질쟁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요. 알겠어요. 그럼 시장통 바느질쟁이가 혼자 살아보겠어요. 야, 나가세요. 이제 여기 올 이유도 없고요. 경석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소리쳤어요. 은서희, 후회할 거야. 내가 업무방해로 고소할 거야. 문아린 실장이 경석이 나간 후 말했어요.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하지만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되죠.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담동 거리에는 평소와 같이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이었죠.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경석의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희야, 집에 와라. 이야기하자. 저는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네요. 10년 동안 이야기할 기회는 얼마나 많았는데 말이죠. 문아린 실장이 말했어요. 대표님,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 오라고 하네요. 가실 거예요? 글쎄요.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무시하고 돈은 받아가면서 구석에 앉으라고 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것을요. 가족이란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문아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엇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부터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서희 씨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결혼식 하루에 모두 터져나온 거죠. 구석에 앉으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결단으로 바뀌었는지 보셨을 거예요. 이제 서희 씨의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봐 주세요. 결혼식 사건 한 달 후, 저는 법조타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추천받은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에 침착한 분이었습니다. 서희 씨, 상황을 정리해보니 복잡하긴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혼 소장부터 준비하고 동시에 경석 씨의 회사 내배임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해요. 김 변호사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부부 갈등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불리해요. 하지만 서희 씨의 경우는 다르네요.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증거요? 결혼식 취소 이유가 명확하고 그동안 경석 씨 가족에게 드린 비용 기록도 정리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체면을 무기로 삼으면 우리는 증거를 칼로 쓰면 되거든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체면 일스 증거. 확실히 법정에서는 증거가 이기죠.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신우이가 유학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문아린 실장이 조사한 자료들을 꺼냈어요. 경미 씨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표절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유학 기간과 실제 체류 기간이 다르고요. 김 변호사가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허위 경력이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공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아린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님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장님, 경미 씨 유학권은 더 파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그때
공방 직원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을 피해왔는데 결국 찾아오셨군요. 어디 계세요? 1층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1층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서희야, 앉아라.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뭐 했니? 바빴어요. 바쁘긴 뭐가 바빠. 경석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몰라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몰라? 남편인데 몰라?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에요. 야, 은서희.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 손님들 있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희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정말 모르세요? 결혼식 그날 일 말이야. 그건 어머니가 검사님 집안을 생각해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변명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저한테 드린 돈 기록 다 정리해뒀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돈. 너는 돈 얘기만 하네. 돈을 받아가면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빌어먹고 살라고? 빌어먹으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네, 그날 너한테 그런 말 한 거 어머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어머님. 응? 10년 전에 그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10년 전? 네. 처음에 경석 씨 빚 갚아줄 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서희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이혼할 거예요. 이혼? 네. 그리고 경석 씨는 회사에서 해임했어요. 야, 은서희. 그럼 경석이는 뭘 하고 살아? 그건 경석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경미도 결혼 못하게 만들고, 경석도 회사에서 쫓아내고,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누가 경미 씨 결혼을 망쳤나요? 그건, 누가 구석에 앉으라고 했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경석 씨가 회사에서 쫓겨난 건 도박 때문이에요. 도박?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도박을. 경석이가? 확인해 보세요. 카지노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문아린 실장이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대표님, 죄송한데 급한 연락이 와서요. 뭔데요? 경미 씨 유학건요. 허위 경력이 확실해요. 논문 표절도 확인됐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문아린 실장이 저를 보더니 자료를 건네줬어요. 유학대학교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예요. 저는 자료를 훑어봤어요. 경미의 유학 이력이 거의 다 허위였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뭔데? 경미 씨 유학 이력이 가짜라는 증거요. 시어머니가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리가. 경미가 그런 애가 아닌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검사 집안에서도 파혼한 거고요. 시어머니가 털썩 앉았어요.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네. 10년 동안 저한테 허세 부린 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집에 가세요.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요. 서희야, 퍼뜨리세요. 제가 파혼을 만들었다고, 회사에서 경석 씨를 쫓아냈다고. 그 소문이 법정에선 자백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문아린 실장이 말했어요. 대표님,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제 이름으로 살겠어요. 저는 창밖 청담동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경미의 허위 스펙이 드러난 지 일주일 후, 저는 경석을 공방으로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왜 불렀어? 경석은 며칠 사이에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도박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앉으세요. 앉기는 뭘 앉아. 빨리 용 것만 말해.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녹음하는 거예요? 네. 기록해둬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무슨 기록? 경석 씨가 도박으로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들어야죠.
경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박 빚. 무슨 소리야? 아직도 숨기실 거예요? 저는 문아린 실장이 조사한 자료를 꺼냈어요. 경석의 카지노 출입 기록, 사채 문자 내역, 그리고 차명으로 만든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경석이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인지만 확인해 주세요. 서희야, 대답해 주세요. 도박 빚이 얼마나 됩니까? 경석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억 정도. 2억이요? 응. 언제부터 도박을 했어요? 작년부터. 왜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에서도 할 일이 없고, 너는 나를 무시하고. 저는 경석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나요? 회사에서 내 말은 안 듣잖아. 당신이 사업에 실패해서 제가 살려준 거잖아요. 그것도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니까 도박해도 된다고요? 경석이 갑자기 눈물을 보였어요. 서희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갚을게. 어떻게 갚을 건데요? 일을 구해서라도 갚을게. 2억을 일해서 갚는다고요? 그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경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석 씨, 진술서 써주세요. 진술서? 도박을 언제부터 했는지,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갚을 건지 써주세요. 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석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진술서를 써줬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거든요. 경석이 직접 쓴 도박 자백서. 다 썼어. 감사해요. 그때 경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경석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경석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한테 가지 말라고 하시네. 왜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집안이 언제 망했어요? 경미 일도 그렇고.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도박한 거라고 하시네. 저는 경석의 말을 듣고 웃었어요. 쟤 때문에 도박했다고요? 그래. 너한테 무시당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럼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네요. 왜? 이혼하거든요. 경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은서희. 진짜 이혼할 거야? 네. 이미 소장 준비했어요. 미쳤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10년이 아까워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때 문아린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대표님, 회사 감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원단 납품 과정에서 단가 조작 정황이 발견됐어요. 경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단가 조작? 네. 외부 브로커와 짜고 원단 가격을 부풀렸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저는 경석을 보며 말했어요. 이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었나요?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도박 빚 때문에 회사 돈에 손댄 거죠? 경석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서희야,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 더는 없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이 회사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신청할 거예요. 서희야, 나가세요. 경석이 사무실을 나간 후 문아린 실장이 말했어요. 대표님, 감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배임으로 고발하고요. 알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담동 거리에는 평상시처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제 기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일이 훨씬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늦게 호텔 계약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희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결혼식 취소 건인데요. 신랑 측에서 뭔가 이상한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상한 요청이요? 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호텔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가 건네준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확실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판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요. 호텔 담당자가 건네준 자료를 본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틀 후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미의 전 약혼자인 검사 한도진이었어요. 서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웬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법조타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도진을 만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서희 씨, 먼저 사과드릴 말이 있어요. 사과요? 그날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들. 사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네. 조윤경 여사님이 어떤 말을 할지, 경미 씨가 어떻게 나올지.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도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결혼 자체가 저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서희 씨, 그날 결혼은 애초에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도진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뭐 때문이었는데요? 거래 때문이었어요. 거래? 도진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조윤경 여사님이 접근해온 건 작년이었어요. 경미 씨와 제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죠. 어떤 접근이었는데요? 원단 수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는 식이었어요. 저는 도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원단 수입 관련 문제라고요? 네. 경석 씨가 회사에서 단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오히려 조윤경 여사님이 시킨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경석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배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인 저와 결혼하면 수사받을 일이 생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경미 씨도 알고 있었나요? 경미 씨는 몰랐어요. 자기 유학 이력이 가짜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유학 이력도 아셨어요? 결혼 발표 전에 뒷주사는 기본이죠. 경미 씨의 논문 표절, 출입국 기록 불일치, 학위 위조까지 다 확인했어요. 저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왜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조윤경 여사님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도진이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서희 씨가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어떻게요? 조윤경 여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뭔가요? 서희 씨였어요. 저는 도진을 바라봤어요. 제가요? 네. 서희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고 모든 장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만약 서희 씨가 진짜로 화를 내고 조사에 나선다면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구석에 앉히려고 한 거군요. 맞아요. 서희 씨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게 만들려고요. 저는 지난 10년을 다시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방식, 경석이 회사에서 하던 일들, 그리고 경미에게 유학비를 대주라고 했던 것까지.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지만 조윤경 여사님은 서희 씨를 과소평가했어요. 어떻게요? 서희 씨가 정말로 결혼식을 취소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도진이 마지막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서희 씨, 이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자료예요. 뭔가요? 조윤경 여사님과 경석 씨가 원단 수입 과정에서 빼돌린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검사잖아요. 조사 방법이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희 씨가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복수였다면 이제는 정말 법정에서 결판을 내야 할 상황이 된 거잖아요. 도진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도진이 잠시 웃었어요. 서희 씨 같은 분이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조윤경 여사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감사해요. 그럼 결정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까지 가보겠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라운드구나.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가 왔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아린 실장에게서 온 문제였습니다. 대표님, 조 여사님이 공방에 오셔서 난리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저는 택시를 잡으며 웃었어요.
이제 와서 난리를 치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저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공방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1층 매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고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은서희, 나와.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곳은 무슨, 여기서 할 말이 있어. 그럼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시어머니와 함께 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경석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뭐가 무슨 일이야. 내가 검사한테 우리를 고발했다며.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한도진이 와서 그러더라.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도진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너희 집 원단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수사받을 각오하라고 하더라. 경석이 벌벌 떨며 말했어요. 여보, 진짜 고발한 거야?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은? 네. 하지만 할 예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와서 소리쳤어요. 야, 은서희,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가족이요? 어머님,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구석에 앉으라고 한 사람이 가족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그날 어머니가 실수한 거야. 10년 동안의 실수였죠. 저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도진이 건네준 자료와 그동안 제가 정리한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어머님과 경석 씨가 지난 3년 동안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명세서예요. 경석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아니야. 원단 단가, 조작, 가짜 거래처 만들기, 리베이트 받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료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파일을 뒤로 빼면서 말했어요.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했고요. 은서희, 그리고 어머님, 경미 씨 유학 이력 부족한 것도 알고 있어요. 뭔 소리야. 논문 표절, 학위 위조, 출입국 기록 조작. 이것도 다 증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10년 동안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경석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내가 잘못했어. 도박도 그만둘게. 회사 돈도 다 갚을게. 어떻게 갚을 건데요? 2억이 넘는 돈을요. 시간을 줘. 시간만 주면. 저는 경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석 씨,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여보, 저를 구석에 앉히라고 할 때 기회를 드렸고, 도박하는 걸 알았을 때도 기회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제 발을 붙잡았어요. 서희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가족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가족은 구석에 앉히지 않아요. 서희야. 가족은 돈을 받아놓고 창피하다고 숨기라고 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 문아린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대표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임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 완료됐고요. 경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보, 진짜 이혼할 거야? 네. 배임으로 고발도 한 거야? 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은서희, 우리가 네 원수야.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네. 10년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올 이유도 없고요. 서희야, 경석 씨도요. 회사 출입 금지 명령이 나와 있어요. 경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끝이야? 네, 끝이에요. 시어머니와 경석이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문아린 실장이 말했어요. 대표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그날 오후 유럽바이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희 대표님, 저희와 계약하신 한복 브랜드 유럽 시장 반응이 정말 좋아요. 정말요?
네. 추가 주문도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이름으로 된 길을 걷는 거구나. 저녁에 공방 간판을 바라봤어요. 은서의 한복. 제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진 그 간판이 예전보다 훨씬 밝게 보였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어요. 경석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조윤경 여사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비단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제 이름이 새겨진 길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서희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결혼식 하루에 모두 터져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낸 사람을 구석에 앉히라고 한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처음에는 서희 씨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서희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하는 대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처리했죠. 그게 진짜 어른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참을 것인지, 맞설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서희 씨는 10년 동안 참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선택을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모욕이 때로는 남보다 더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구석으로 밀어내지 않겠죠?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돈을 받았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서희 씨의 마지막 선택이 극적이긴 했지만 때로는 이런 과감한 결단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제 서희 씨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걷는 비단길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용기 내어 선을 긋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